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대학생들은 6월에 여름방학 시작을 했고요. 초등학생을 보니까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 시작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여름방학을 했다고 해도 요즘에는 학원 다니를 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면 정말 산으로 들로 그냥 마구 뛰어다니면서 놀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가서 잠자리, 매미도 잡고 시냇가에서 물장구도 치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요, 자연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복의 노래 첫 곡입니다. 어린 시절.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학하니까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때 초등학교 시절에 충주에 가서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산으로 들로 뛰어놀면서 까맣게 탔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 학생들 보니까요, 방학 동안 공부해야 된다 하고 막 여기저기 학원 등록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한 아이들도 있고, 네, 동네에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학원에 가서 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네, 그나마 친구들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굳이 이제 자기 관리 잘 되는 아이들은 난 친구들 같이 안 놀아 집에서 혼자서 가만히 할 수 있다 이런 애도 있지만, 공부하려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약간 친구들 다 가니까 거기에서 네, 잠깐 만나서 10분 정도 그게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사실 초등학교 시절쯤 되면은 산으로 들로 마구 뛰어다니면서 정말 메뚜기도 잡고 막 그래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시끄럽지만 네, 그냥 애들이 거기에서 웃음소리, 소리치는 소리, 노는 네, 소리가 계속 들끓는, 그리고 동네에서 초등학생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조용하게 네, 어쩌다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네, 남학생들이 축구 차는 소리. 예. 네. 그걸 생각하면 저희 어렸을 때 훨씬 더 자유롭게 네, 이렇게 막 뛰어놀던 그 기억나니까 지금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 정말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또 어릴 때 네, 저희 집에 형제가 3명이니까 저희 둘째거든요. 좀 장난꾸러기라서 그런지 방학만 되면 한 2달씩 네, 부모님께서 유할머니 댁으로 보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할머니 댁이 시골이에요. 네. 정말 세수를 밖에 도랑에서 해요. 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도시에선 정말 장난꾸러기인데 네, 시골에 내려가니까 제가 너무 공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도 장난꾸러기 시골에서는 네, 거기에 축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이제 강물에 가면 위험할까 봐 네, 친구를 이제 딱 같이 이제 안전한, 할머니 생각이 굉장히 안전한 옆집 친구 네네, 같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정도 놀고 오면 그냥 얼마나 새까만지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감자가 이제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때 시절의 기억이 제가 성인 돼서도 많이 힐링됩니다. 네. 네. 예. 저도 그때 생각하면은 저도 서울 한복판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메뚜기 잠자리를 그렇죠, 마구 잡겠습니까? 네. 그 시절에 그곳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메뚜기도 잡고 잠자리도 막 잡아서 날개를 잡고 막 서로 막 장난하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참 살아가는데 어떤 여유를 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참 많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거나 집에서 하는데 그런
더랑 같은 데서 애들이 펑덩 뛰어들어가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시골 보내가지고 시골에서 많은 걸 만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시골 갈 땐 또 시골 친구들처럼 그렇게 막 뛰어놀진 못했어요. 벌레도 무섭고 그렇죠. 하긴 하는데 네. 그렇지만 도시 애들보다 훨씬 자연하고 가깝게 지냈죠. 네. 할머니가 이제 주로 해주신 그 건강식을 정말 그럼요. 잘 먹다 보는 거 지금도 예. 막 피자, 치킨 이런 것보다는 한정식을 좋아합니다. 예, 자연 속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도 얼마나 큰 공부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이게 뭐구나 풀 이름도 알게 되고 나무 이름도 배우고 이게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구나 하는 것도 다 직접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의 지혜를 우리가 네. 지금 그냥 지금의 이제 지식을 배우지만 생활의 지혜를 네. 못 배우고 지식만 잔뜩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심지어 이제 그 어떤 애들 보니까 살아있는 닭을 못 본 애들도 있다고 해서 동물원에 가면 물론 그런 애들은 좀 적겠지만 조금 이렇게 도시에서 자란 지 얼마 안 된 애는 닭을 그냥 그 동화책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대원 가면 이렇게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근데 우리 때는 공원에 어떻게 오리 닭이 있을 수 있을까요? 농촌 널린 게 닭 오리인데. 그렇죠.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잠시라도 농촌에서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사실 수박도 직접 따서 먹어보기도 네. 하고 참외도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자연을 배우는 것도 제일 큰 공부가 아닐까 싶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동포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동포분들은 주로 동북 삼성에 살잖아요. 네. 도시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부족하긴 하는데 아이들 비슷하게 한국처럼 학원 보내고 하지만 도시 외곽으로 사는 분들은 네. 근데 아이들 삶 자체가 시골거나 아니면 시골과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저희보다 이제 기회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집집마다 다 강아지 키우고 뭐 간단한 이제 뭐 닭 몇 마리 키우고 앞에 터가 있고 이러다 보니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동포들 사는 주로 동북 삼성은 산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무슨 철이 되면 그냥 시장만 가도 이제 야생으로 나오는 네네. 뭐 송이버섯 나오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 봄에 나오는 다양한 그런 자연산 나물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삶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이철이 나오다 하니까 제가 볼 때 한국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자연하고 가까이 지낸 것 같아요. 네. 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우체통에 어떤 사연이 오늘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산동성 청도시 구순식 씨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글을 보내주셨는데 자랑스런 리상순 담임 선생님이란 글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반백년 인연을 맺은 리상순 선생님을 자랑하고 싶다. 50년 전 흑룡강성 목릉현 조선족 소학교에 입학한 나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담임이셨던 리상순 선생님의 학생이었다. 리상순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란 글이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방송과 한민족 신문에 발표가 되자 우리 동창들은 들끓었다. 너도 나도 대화방에 소감을 말하고 직접 선생님과 연락하기도 했다. 선생님께서는 또 우리들의 간단한 소감을 정리해서 투고하셨다. 그 내용이 또 방송이 되었다. 나는 방송된 음성 녹음을 여러 번 듣노라니 어릴 적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소학교 5학년 때 일이다. 담임의 조선어문과를 맡으신 리상순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글쓰기 실력을 높이려고 애쓰셨다. 선생님께서는 화평 2대에서 운영하는 무토육모 실험실을 먼저 방문을 하셔서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으셨다. 참관을 하던 날 우리는 현 농업기술추광센터 태병희 강사님의 설명을 들었다. 무토육모란 말 그대로 흙없이 벼모를 길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갔을 때 벼모들은 건실하게 일정하게 푸르싱싱 잘 자랐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신기하고도 인상이 깊었다. 그것들을 선생님의 교시대로 어느 날 누가 어디서 보고 듣고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는 것들을 쓰자는 숙제를 받았다. 학교와 현에서는 우리 학급 글쓰기 수업을 전 현 소학교 고급 학년 조선어문 선생님들이 참관하는 교수로 발전을 시켰다. 참관 교수를 하던 날 교실 뒤편에 10여 개의 학교 교사들이 방청을 하니 다소 긴장한 분위기였다. 그래도 학생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글을 너도 나도 발표를 했다. 나도 화평 2대 무토육모실 참관기라는 제목으로 용기를 내서 읽었다. 당시 흑룡강 신문과 중소학교 우수 장문집에 나의 글이 실리게 되었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글쓰기 방법을 깊이 터득을 했고 장차 큰 일꾼이 될 꿈도 꾸었다. 이렇게 우리 학급 글쓰기 수업은 아주 원만하게 마쳤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많은 호평과 인정을 받으셨다. 졸업 후에도 리상순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다.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대화방에서 통화와 대화를 자주 하시고 우리들의 건강과 가족 형편을 걱정해 주신다. 이런 선생님이시기에 10년 전 한국을 방문하신 기회에 선생님의 팔순잔치를 제자들이 모여서 차려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참 우리 동창들도 멋지다. 우리 선생님 89세 고령이신데도 매일같이 대화방에 좋은 글, 좋은 영상을 올려주신다. 참으로 대단하시다. 우리도 이제 60세가 다 되어가니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우리 담임이셨던 자랑스러운 리상순 선생님. 지금처럼 항상 젊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두 손 모아서 기원한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동창 모임을 한번 크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다. 모두들 건행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건행해요 라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라는 줄임말 아닙니까? 네. 예, 아유, 우리 구순식 선생님도 멋쟁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제자와 선생님들 저희들 평생 살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뭐 제자들 동창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는데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세월이 흘러서 잘 연락을 하게 안 되다 보니까 예. 이게 그때 선생님 참 좋았지 이러는데 또 이게 동창들 모여서 같이 선생님이 팔순 잔치까지 이렇게 차려줬던 걸 보고 네.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 관계가 제자와 선생님 사이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예. 이제 89세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매일마다 단톡방에 대화방에서 네. 좋은 글 올리고 또 가정 형편도 물어보고 이제 제자들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건강도 그렇죠. 이제 서로 챙기고 하는 네. 귀한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영화 장면이 같습니다. 리상순 선생님께서 지난 2월에 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에게라는 글을 보내주셨었거든요. 네, 그때 맞아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서 방송하신 걸 아마 구순식 씨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던 그 사연 아직도 또렷이 기억에 남네요. 선생님도 사실 자기 제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을 또 기억을 한다는 거. 또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제자인지 저 제자인지 물론 이제 기억 남는 제자들 있지만 이 동창들다는 거는 한 반의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본보기라 해야 되는
네,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리상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잘 지도를 하셨는지도 이 글 속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그 가치관이 형성하기 전에 선생님은 네. 부모가 우리를 그냥 이제 몸을 키워줬다면 선생님은 저희들 정신적으로 지주 같은 그런 분이거든. 그래서 어떤 선생님 만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요. 선생님도 정말 훌륭하시고 이 훌륭한 선생님 만나는 이 제자들도 네.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리상순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제자들과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명웅의 노래로 우리 구순식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강나령 학생이 보내왔는데요. 쓰레기 분리를 잘하자라는 글입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장문 선생님께서 장문 한 편을 써라고 숙제를 내주셔서 무슨 내용으로 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심결에 창밖을 내다보니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분리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아저씨들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덥다고 부채질을 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두터운 작업복을 입고 장갑과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땡볕에는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힘들고 더우실까. 평시에 모두들 쓰레기 분리를 잘하고 버리면 아저씨들이 저렇게 힘들게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누가 보지 않아도 내 환경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으로 쓰레기를 잘 버리면 좋을 텐데 쓰레기장을 지날 때마다 늘 썩은 냄새를 코를 싸쥐고 쓰레기를 마구 버렸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쓰레기를 잘 분리하여 버리고 환경을 보호하며 문명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강나령 학생의 글이었습니다. 평소에 사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매일마다 예.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보는 광경일 수도 있는데 네. 숙제를 뭘 쓸까 하다가 이 내용을 쓰면서 자기도 그렇죠. 다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반성도 해보고 예, 귀엽기도 하고 또 예. 어른들도 생각을 사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가끔 이제 그 영상 올라올 때 보면 원래 쓰레기 버리는 이렇게 버려서 이분들이 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비교하면 참 어른다워요. 이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여름에 얼마나 더우시겠습니까? 너무 덥죠. 그냥 다녀도 더운데 그렇죠. 이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더울까 싶은데 우리 편지를 보내온 강나령 학생 정말 기특한 생각도 했고 우리 모두 그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좀 감사하다는 표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네. 며칠 정도 환경미화원들이 그 쓰레기를 안 수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평소에는 전혀 이제 맨날 깨끗하던 곳이 한 2, 3일 지나니까 이 냄새가 네. 진동이 장난이 아니고 맞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반성했어요. 웬만하면 일회용을 사용하지 네, 말자. 맞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버릴 때 최대한 분리수거는 지금은 잘 하고 있지만 또 분리수거를 바구니를 잘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뭐 더 깨끗하게 써야 될 거 안 할 때도 네. 이거 보면서 반성하게 되는데 이 10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예리하고 잘 관찰한 것 같아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제 분리수거 이렇게 잘들 하시죠? 지금 대도시 위주로 네. 분리수거를 지금 수거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작은 도시에 와서는 네. 분리수거를 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취합해서 그냥 버리기도 하고 저도 종종 중국 들어가면 이 분리수거 하려고 하면 여기는 아직 그거 안 해. 이렇게 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네. 조금 난감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리수거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정말 줄여야 좀 됩니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 밀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편리한데 안타까운 게 쓸 때마다 이제 그 죄책감이 드는 게 너무 많은 일회용품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 근데 또 구매할 때는 또 정말 잘 되어 있는 밀키트를 구매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도 사실 그 제가 고민하는 일도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네.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밀키트는 거의 조리가 된 상태. 네. 네. 그런데 거기 배달해 주는 거죠. 일회용으로 다양하게 네. 밑반찬까지 다 해서 오니까 정말 많은 플라스틱이 나와서 네. 저는 정말 사용하면서도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네, 지구를 지키는 일이 뭐 큰 데 있겠습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잘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한 게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환경미화원들이 한 번에 잘 수거할 수 있게 네. 저희들 좀 잘 포장하고 또 가끔 다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저희들이 이제 일회용품도 줄이고 환경미화원들처럼 저희 네. 스스로도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실 땐 좀 시원한 거 하나 정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저는 이제 좋겠죠? 그 영상 중에서 좀 감동된 영상 보기 좋아하는데 네. 중국 영상인데 가게 앞에 환경미화원들을 위하는 그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그게 있어요. 예.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앞에는 주로 환경미화원들과 배달원들 위해서. 네. 근데 사실 이 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 이 길에 있는 모든 사람. 그걸 보면서 또 모르는 분이 와서 거기다 물을 채워주더라고요. 네. 저희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국이 불러주는 큰 나무처럼 들으면서 호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사회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자,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의 수도에서 K-팝 댄스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네, 수도 아스타나의 노마드 시티홀에서 지난 29일 2024 카자흐스탄 K-팝 커버 댄스 챔피언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수도 아스타나를 비롯해서 알마티, 까라간다 등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55개 팀이 참가해서 치열한 예선전을 벌인 끝에 이날 본선에는 12개 팀이 올랐습니다. 세븐틴, 싸이 등의 노래에 맞춰 12개 팀 모두 뛰어난 기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는데요. 영예의 1등을 싸이의 뎃뎃을 연출한 크랩팀이 수상했습니다. 2등 인블리스 팀은 세븐틴의
마에스트로를 3등 Z1 팀은 에이티즈의 할라지아를 연출했습니다. 본선 수상 3개 팀에게는 순위에 따라서 1등에는 30만 탱게,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등에는 20만, 그리고 3등에는 10만 탱게의 상금이 수여되었고요. 또 올 가을에 창원에서 열리는 K-팝 월드 페스티벌 지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문화원은 공연 시작 전 로비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또 이렇게 부대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홍보부스에서는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로 제작된 문화원 소개 리플렛을 배포하고 또 태극기, K-팝 등이 새겨진 타투 스티커 이벤트와 SNS 팔로우 인증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문화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관객들에게는 라이트 스틱을 증정했는데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라이트 스틱을 흔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경연을 아주 만끽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요, K-팝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Q-팝이 인기가 있는데요. K-팝과 Q-팝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카자흐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 장르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인천시가 현지에서 의료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4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또 컨시어지 서비스 업체를 원팀으로 구성하는 팀 메디칼 인천 소속 12개의 의료기관과 함께 카자흐스탄 내 최대 경제중심지로 알려진 알마티를 찾았습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이 행사는요, 현지 정부기관 및 유력 에이전시 등을 초청해서 인천 의료관광의 특장점과 여건을 홍보하고 잠재적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 일부에서는 인천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또 인천 의료관광의 장점을 설명하고 인천 원스톱 메디컬 서비스와 인천의 다양한 의료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소개했습니다. 의료관광 상담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현지 약 50여 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 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홍보하는 팀 메디컬 인천 활동과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약 150건의 상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 보건 관계자는요, 이날 행사장에서 이번 카자흐스탄 현지 인천 의료 관광 설명회 개최는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직접 인천 의료 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였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국제 의료 관광 시장에서 인천은 중증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피부 미용, 성형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시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주력 국가의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 카자흐스탄 보건부 협력해서 2명에게 무료 수술과 치료, 웰니스 관광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에서 가족, 사랑, 충실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가족, 사랑과 충실의 날 맞아 지난 7월 7일과 8일 사할린주의 여러 자치체에서 많은 기념 행사들이 펼쳐졌는데요. 공연과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할린주의 가족, 사랑, 충실의 명예 회장을
상에게 수여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올해 5월 15일 국제가족의 날, 7월 8일 러시아 가족 사랑 충실의 날에 결혼한 지가 50년이 넘는 커플이 기념 행사들에서 수여되었습니다. 여러 지방 항인들도 받았습니다. 홈스께서는 김영태, 정영애, 김완묵, 이예고, 파라나이스께서는 이강주, 곽중하, 노경준, 병연애, 타마리에서는 박문군, 김춘자, 예빌 지역에서는 정연식, 장순년 씨가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 휘장은 가족력이 50년 이상이며 자녀 2명 이상을 품위 있게 키우고 사할린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커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 휘장은 수여받은 가정은 차세대에게는 부부 장수와 합당한 자녀 교육이 모범이 됩니다. 네. 자,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8일에 사할린주 여러 자치제에서 기념 행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할린주에 가족, 사랑, 충실, 명예, 휘장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124쌍에게 수여됐다고 하는데요. 결혼한 지가 50년이 넘은 커플이 기념 행사에서 휘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홈스크에서는 김영태, 정영애 씨, 또 김완묵, 이예고 씨, 포로나이스크에서는 이강주, 곽춘하, 그리고 로경준, 변영애 씨, 토마리에서는 박문군, 김춘자 씨, 네웰스크에서는 정윤식, 장순녀 씨가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녀 2명 이상도 품위 있게 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부부 장수와 합당한 자녀 양육도 아주 모범적이었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얼쑤. 또 물렸네 진짜. 잡았어 모기? 아니. 모기가 왜 나만 무는 거야 할머니? 우리 강아지 피가 맛있나 보네. 피가 맛있다는 건 뭔 소리? 또 물렸어 진짜. 아까 어필을 많이도 빨아제꼈네 모기가. 나 다시는 할머니 집에 안 올래. 왜? 왜긴 왜야? 모기 때문이지. 모기. 할미가 그러면 모기 다 잡아줄게. 어떡해? 금세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자, 이걸로 이렇게 차차차차. 아니, 지금 그 풀로 모기를 잡는다는 거야? 아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나가지고. 매워. 이번에 연기 때문에 죽겠네. 아유, 조금 있으면 다 괜찮아져요. 그 많던 모기가 다 어디 갔지? 할미가 이걸 탁 피워서 다 쫓았지. 모기 없으니까 이제 살 것 같아.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 그러면 이제 모기 때문에 서울 간다는 소리 안 할 거지? 이렇게 좋은데 왜 가? 그러면 우리 정건이 할미랑 여기서 평생 살까? 응? 여기서 살고 싶지 좋은 거. 할미가 방도 다 치워놨고. 할머니. 나 할머니 무릎 빼고 자도 되지. 아유 평생 빼도 돼요. 자야 누워. 할머니 나 노래 듣고 싶어요. 노래 우리 똥강아지가 듣고 싶다는데 해줘야지. 엄마.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종건아 할미 노래 아직 안 불렀어요. 종건 아유 얘 어버가도 모르겠네 세상에. 종건아 일어나봐. 모기가 손주를 물자 할머니가 이걸 피워서 모기를 쫓아줬네요. 예, 그러게요. 얼마나 편했으면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노래도 다 안 불렀는데. 그러게.
올 여름에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 따가워 하고 모기에 물리면 따갑고 뻘겋게 부풀어 올라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죠. 예, 여름에 모기가 윙윙거리면 이 잠을 이틀 수가 없는데요. 모기가 많은 여름철에 모기를 쫓기 위해 마당에서 불을 피우는데요. 쑥이나 볏짚에다 불을 붙여 이것 불을 피웠습니다. 볏짚을 태우는 것은 연기와 열을 이용한 유인제이고 쑥이나 엿귀 등을 태운 것은 기피제입니다. 이 모기는 열과 냄새에 민감한 습성을 지녔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모기를 쫓았는데요. 네, 여기에도 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 모기를 쫓기 위해서 쑥이나 볏짚, 풀 같은 것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피우면 모기가 도망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모기불, 2번 연탄불, 3번 장작불.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려요. 자,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근, 성우 조예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See you again. 지금은 뭐 모기향이나 약이 발달돼 있어서 이것을 거의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여름이면 이것으로 모기를 쫓았거든요.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면은 저녁을 먹고 이것을 피우곤 했습니다. 마당에다 이것을 피워놓고 평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삶은 옥수수도 먹고 감자도 먹고요. 수박도 먹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것의 매캐한 연기는 바로 고향의 냄새, 추억의 냄새네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이것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름날에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말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오늘부터 스튜디오에서 몇 주는 만나뵐 수 있습니다.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전화 연결로 뵙다가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얼굴을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예. 서울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예, 서울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 월곡 고려 문화관으로서도 꼭 참여를 해야 될 자리여서 예. 또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인 1세대 작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세대 작가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1세대 작가들이라고 하면은 강제이주 이전에 네. 연해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모국어를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배우고 자란 세대. 예. 그러니까 이 세대로 하면은 대략 1920년 이전 출생. 왜 그러냐면 1937년에 강제 이주를 당하죠. 예. 그러면 그때 나이가 17살이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 이전에 자라서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또 문단에도 막 등단했거나 또는 거기에 최고 전문학교인 고려사범대학교에 막 입학했던 정도. 그러니까 네. 1920년 이전 출생자들이 1세대인데 그분들이 강제 이주 이후에도 쭉 한글 문단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고려인 한글 문학 작가들이라고 하면 네. 수로 따지면은 거의 대부분이 1세대 작가들이죠. 예. 이제 그분들은 뭐 유명한 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분이 연해주에서 태어난 1세대 작가들 중에도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작품을 읽더라도 네.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미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세련되고 뛰어난 그 수준을 유지하는 분으로서 김준 시인이나 네. 강태수 시인 그리고 김기철 작가 아마 이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죠. 네, 이분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제가 아까 3대 작가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린 네. 김준 작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시인이면서도 소설가인데 고려인 최초로 장편 소설을 썼고 장편 소설집을 냈는데 그게 1964년에 나온 15만 원 사건. 그것은 1920년에 간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령에서 일본 은행 자금 30만 원을 간도 영종으로 싣고 가던 것을 네. 그때 철혈 광복단 단원들 6명이 습격을 해서 15만 원을 탈취해서 독립군들이 사용할 무기를 구하려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나라에도 네. 예전에 영화로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나 그런 것이 모티브가 됐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의 주역이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쓴 이제 15만 원 사건 그리고 강태수 작가 같은 경우는 강제 이주 직후에 밭갈던 아씨에게라는 네. 서정시를 썼는데 그게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을 반대하고 고향 연해주를 그리워한다는 시로 모함을 받아서 이게 아주 유명한 필화 사건을 일으킨 작품인데 이걸로 네. 이분이 21년 동안 시베리아 유형생활과 거주지 제한생활을 했던 그런 유명한 그 외에도 각 그 고려인 역사와 문화에 얽힌 이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또 김세일이라는 1세대 작가는 네. 1959년부터 65년까지 장장 7년 가까이 대하소설 홍범도를 썼고 또 그 소설은 89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이 네. 다양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예, 혹시 만나보신 분은 계실까요? 제가 1992년 초반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 생존에 계셨던 작가들이 많이 없었고요. 그때 1세대 작가들은 많이 연로해서 돌아가셨거나 네. 활동을 안 하셨죠. 그래도 제가 교류를 하고 만났던 분들이 있다면 정상진 문학평론가 그리고 박일 작가 또 주동일 이분은 그 여성 작가인데 오래전에 단편소설을 쓰고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제가 직접 교류를 했고 또 그 외에 네. 연송용 작가 같은 분은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데 이분은 제가 뵙기는 했는데 네. 이제 문학적인 담화나 이런 것은 제가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저한테 영향을 끼쳐주신 분이 네. 고려인 마지막 한글문학 평론가고 2005년까지 마지막으로 한글문학 작품을 이렇게 투고를 하셨던 정상진 선생님 문학평론가. 네. 이분은 뭐 저의 뭐 선생님이고 저와 뭐 이렇게 거의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면서 네. 제가 또 예전에 그런 그 선생님의 체험이나 고려인 작가들 세계나 네. 또 독립운동 과정 이런 많은 것들을 제가 여쭙고 그분의 고증을 받고 듣고 하면서 제가 또 책에도 기록을 했고 예. 그러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다 잡고 하셨죠. 예, 지금 이분 살아 계셔도 지금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예. 예.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저 거의 날마다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만큼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셨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이 정상진 선생님이나 또 주동일 작가 여성분인데 이런 분들은 네. 지금 생각해도 이만큼한 인텔리들을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네. 연해주에서 사시면서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최고의 인텔리고 당시 그 소련에서도 최고의 그 문화예술계 그걸 향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나라 1세대들의 그 지성계가 이런 것이었을까 유추를 해볼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하셨고 이분들은 지식이나 또 지성이나 또 이분들은 말씀을 하실 때도 군더더기 없이 네. 다 이렇게 필요한 말을 하시는 능력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분들의 어떤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고려인 한글 문학의 특징이라면 네. 우리와는 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한국을 사는 우리로서는 이 평가하기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전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일단은 이념적으로 경도된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위해서 문화예술이 거기에 복무를 해야 되는 네. 그러한 것이 있고, 그렇지만은 소련 사회가 또 문화예술을 굉장히 받들고 존경했기 때문에 네. 그 긴장관계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스탈린 치하에서는 스탈린 개인 숭배나 소비에트 정권을 찬양하는 시를 생존을 위해서 써야 됐지만 네. 그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서정시와 또 하나는 그 검열을 교묘하게 지혜롭게 우회해가지고 우리 고려인 항일운동의 지도자들은 소련 정부에서 탓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서 네. 우리 민족의 영웅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고려인 민족들에게도 자긍심을 안겨주고 또 소련 정부에도 우리가 거기에 살면서 같이 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그러면서 고려인 사회의 이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견인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그 1세대 작가들이 당시 한국하고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떤 문학적인 교류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네. 고려인 한글 문학을 제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갈라파고스 제도의 고려인 한글 문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파고스 제도가 우리 그 다윈이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이 배를 타고 거기 추적을 했을 때 남미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제도의 그 생물군들이 전혀 육지와 교류 없이 따로 이렇게 존재했던 그걸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고려인 한글 문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강제이주 이전에도 연해주에서 교류가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네. 당시 한반도에서 이주한 지식인들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하에는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교류는 얼마 없었고요. 또 강제이주 돼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됐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북한과의 그러면 관계는 없었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북한과는 물론 어느 정도 교류도 있었지만 예. 또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지나서는 소련과 북한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외교적으로. 네.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 한글 문학도 고려인들이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반도에서 거의 영향을 안 받고 네. 독자적으로 이렇게 문학을 발전을 시켰다고 봐야죠.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1세대 작가들 중에서 한국에서 작품집을 낸 작가들도 있다. 그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